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며칠 전 동계올림픽의 성과가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석에서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청와대 공식 브리핑입니다. 머지않아서 각하께서 낙엽 타고 4대강 건너고 솔방울로 원자력 발전했다는 브리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웃겨보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좌절하고 맙니다. 역시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최고 인기 코너 시사 장악 퀴즈입니다. 네. 이제는 유일한 코너가 아니라 유의한 코너이지만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이 코너를 진행하시는 김용민 시사평론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안 되게 하는 거 그거 일도 아니다. 너무 쉽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이명박 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권 주자 뭉개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자, 하지만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죠.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본인이 현직으로 있으면서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예,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안 되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 적어도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입을 닫는 분수를 하는 시사평론가 김용민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이죠. 세종시 수종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를 잡아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말이죠.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국에 대해서 한마디 발언하면은 뭐 입 딱 쳐라 이랬던 조중동이 말이죠. 이번엔 찍소리도 안 합니다. 예. 아니 경제 살린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안 되고 경제를 망친 지도자가 얘기하면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조중동이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조중동이 만든 대통령이고 네. 그중에서 특히 조선일보가 만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다 나라가 또 결단나고. 네. 예.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여성 두 분입니다. 정말 저희가 모처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지난주에 그 남자 두 분 얼마나 침울했습니까? 정말 황무했습니다. 황무했어요. 예. 선물도 막 나눠주고 빨리 끝내버렸어요. 예. 그냥 퀴즈도 안 풀고 선물 주고 가라 이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 오늘은 물론 농담인 거 아시겠죠? 농담입니다. 예. 저희가 자매가 시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자매처럼 닮긴 했어요. 자매는 아니시죠? 네, 친구. 두 분은 그럼 언제부터 친구가 되신 겁니까? 저희는 재수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얘는 이과고 전 문과였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재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능도 망했어요, 둘다 똑같이. 그러면 그때라면 지금은 한 4학년 정도 됐겠군요. 네. 저는 이제 막 졸업하고 이 친구는 저는 5학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각 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화학과인데요. 사회에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화학과 사회. 이게 통섭을 하시는구만. 그래서 예. 특이한. 그리고 본인은 저는 음악교육하고 전공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둘 중에 어느 분이 나가자고? 제가요. 딴지일보를 고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김호준 총수님이 제 이상형이라 고등학교 때 애들 앞에 하고 다녔는데 애들이 다 미쳤다고. 예. 굉장히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면 평소에 저희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 하셨군요. 네. 아니 이게 보니까 평소에 시사장학 퀴즈를 보실 때 맥주와 통닭을 곁들였어요. 위드 맥주, 통닭. 예. 원래 이게 아까운 걸 볼 때는 네. 재밌는 걸 볼 때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먹어야 돼. 네, 끝나기 5분 전 되게 아쉬워요. 이제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나. 훌륭하신 분이네. 예. 선관님한테도 거짓말하고 나왔거든요. 저희 남자친구는 참고로 2회참고를 찍은 골수. 아니 이회창고 아니 그 지난 대선 때 2007년 대선 때 근데 처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쪽 얘기는 완전 제가 하면은 엄청 싸워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찍지는 않았군요. 네, 그나마 다행인데
않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분이 절대 나쁜 일을 할 순 없다. 근데 발전적인 건 제가 이거 대화를 많이 하면서 무지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지. 알면은 저랑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네. 주님이 허락한 커플입니다. 예. 그 성이 희귀성이라서 S양 하겠습니다. S양. 예. S양이 계속 교육시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분은 아 저도 희귀성이라서 P양이라서 아, 팽씨일 게 틀림없어요. 팽씨. 예. S양, P양 좋아요. 뭐 P양은 그러면 평소에 저희 방송을 안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이 친구가 저희 자주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처음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 재밌어가지고 전편은 다 봤어요. 네. 그렇군요. 정경부대 나온 것도 봤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물 역시 의리 있는 라피자. 네. 라피자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라피자.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 안에 이거 봉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피자 무료 쿠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밀 피자와 유기농차. 예, 논현동에 있는 라피자. 논현동 65-24 1층 서울 전화 512국에 0320번. 예. 내비게이션 치시고 한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예.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예. 저희한테 후원한다고 네. 하는 말이 아니라 피자를 먹고 나서 이렇게 깔끔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피자의 혁신, 피자의 르네상스, 피자의 4대강 사업. 농담입니다. 예. 피자의 세종씨 라피자. 피자의 혁명입니다. 라피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선물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죠? 핫탑. 네, 핫탑. 추울 때는 겨드랑이에 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드랑이도 끼고 좀 데펴 놓은 다음에 남자친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싸대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용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컵을 올려놓을 수도 컵을 있어요. 올려놓고 이렇게 주로 겨드랑이나 그러면 온기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 핫탑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저도 사실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예. 안 쓰게 돼요. 그냥 다시 끓이게 됩니다. 아니면 저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예. 네. 그러나 실제 용도로는 이제 웃겨. 그 음료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따뜻해지고 유지되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머니플랜 1년 이용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머니플랜. 네. 머니플랜의 그 웹주소가 moneybook.co.kr입니다. 네. 자, 이거 잘 아시는 대로 카드 긁는 즉시 바로 가계부로 입력이 되는. 카드 혹은 통장 입출입, 음. 입출금 네. 전부 다 자동으로 음. 다 긁어져가지고 네.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식 음. 무기에 다 입력이 되고 이게 얼마나 그 정확한지 네. 공인회계사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사업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가계부를 따로 관리한다든가 예. 아니면 자금을 좀 내가 규모 있게 쓰겠다 네. 이런 분들은 이게 딱입니다. 머니플랜.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 예. 네. moneybook.co.kr. 예. 용도를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moneybook.co.kr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풀뿌리 상품. 우리 애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사회평론에서 발간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요즘 저 책 광고가 다 빠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협찬해 주신 분 이번 주는 박모 씨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발송장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시청자가 선물을 보내서 네. 출연자에게 선물을 준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사회평론이 만든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 제가 이걸 다 읽었거든요. 네, 저도 다 읽었어요. 이거 읽으면은 우리 사회 조직의 쓴맛 다 들어 있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냐. 보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삼성 기업이 아니라 네. 삼성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극소수의 네. 그 소위 회장 일가들. 이너서클 그룹이라고 네. 하죠. 그 극소수가 어떻게 실제로 삼성 기업을 해치고 국익을 해치고 오로지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는가. 네. 그런데 그 구조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또 지배하고 있는가. 네.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꼭 한번 좀 필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입사를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부터 시작이죠.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 삼성을 생각한다.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이 직접 사서 보내주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삼성에 다니시는 네. 직원분들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삼성 직원 중에 한 분이 이거 읽어보고
이건 에세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에세이로 읽으셨군요. 예, 참 답답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거는 출연자분 중에 한 분 드리고 또 한 권 보내주신 거는 또 이렇게 애청자 퀴즈 맞추신 분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퀴즈를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청와대가 자뻑성 자평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박재원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의 성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1번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2번 올림픽에서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3번 각하의 눈이 밝아졌다. 4번 국론 분열이 해소됐다. 5번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었다. 하나, 둘, 셋. 피안 5번이요. 네. 틀렸습니다. SR 1번. 1번 역시 정답입니다. 평소에 쭉 시청하시던 분이 네. 맞추시는군요. 예, 자 선물. 라피자요. 피자, 예. 라피자, 논현동에 있는 라피자. 이용권. 자, 박재원 수석이 말이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나 저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사용하는 그 빈부격차 그것을 알 수 있는 진위계수를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쓰는 건 뭐냐면은 통계청 발표 가운데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버려들였는지 도시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요.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이 빈부격차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악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 정권 들어서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정반대 일만 해왔어요. 더 정반대. 심화를 시켰으면 시켰지. 네. 이거 뭐 한 게 없거든요. 집권하자마자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게 종부세. 예. 부자들 위한 종부세 깎아주고. 예. 대신 그 4대강 때문에 그 삭감한 예산들이 네. 대부분 보면 뭐 차상위 계층, 무슨 복지 비용, 그 뭐 이런 의료비 지원 삭감, 혹은 뭐 차상위 계층의 그 뭡니까 학자금 혜택 삭감, 그렇지. 비정규직, 예, 정규직 전환 지원금. 그러니까 소위 장애인 말해서- 관련한 예산.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의료나 복지에 대한 기본 비용들을 삭감을 박박박 했거든요. 예. 어떻게 이게 줄어듭니까? 네. 네. 급식도 깎았군요. 급식 지원도 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재원 수석이 인용한 것은요. 시장에서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에다가 정부가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지 이렇게 합치면은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 통계가 2008년 통계란 겁니다. 2008년 통계라면은 이명박 2007년 대통령 임기 시작되는 해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예. 그거 사실 2007년에 예. 집행한 예산이죠. 그렇죠. 2007년에 책정한 건데 책정한 예산이죠. 2007년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예.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죠. 예.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얘기 이 얘기였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마지막 해에 네. 빈부격차를 해소 좀 시켜 주었다. 음. 라고 말한 건가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MB 집권 2년 차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미친 거죠. 이런 그 자뻑성 평가 정말 활용점정을 이뤘던 것은 바로 이동관 홍보수석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다. 올림픽에서 최근 낭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그런 거다. 예. 그러나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불러온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금메달이 가능한 겁니다. 예. 주님을 능멸하고 있어. 이동관 홍보수석.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 최근에 그 청와대에서 더 이상 MB 2년에 대해서 칭찬할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직도 2년밖에 안 됐다. 겨우 2년 기념하는 건가 지금 예, 이게. 제가 더 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1825일 가운데 730일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정말 자뻑성 멘트, 친이계인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 저희 녹화하는 날 또 이런 가공할 만한 멘트를 날리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미남인데 이번에 그 백내장 수술을 하는 바람에
치료 기간에 안경을 쓰는 모습을 보면은 범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치료가 필요하네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네. 코미디 집단입니다. 아니 왜 낙엽 타고 강 건넜다는 얘기는 안 하나 몰라. 손잎으로 총을 안 만들었, 총알을 만들었다. 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나 몰라요. 예. 그런 얘기도 해주면 참 고맙겠는데 하여튼 이분들보다 웃기기가 힘들어요. 네.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너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여자아이들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자랑을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왕따가 돼요,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국가의 지도자라는 분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은, 초등학교 1, 2학년도 요즘에는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자랑을 안 하는데 왜 하실까? 네, 지체가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랑하면은 주변 애들이 다 왕따 시킨대잖아요. 네. 지금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있는 걸 전 국민이 왕따 시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왕따 당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하는지 몰라 스스로. 네. 예. 그걸 우리는 바보라고 하죠. 자기를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천재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천재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다 왕따하고 있어요. 그럼 바보입니다. 예. 그렇게- 혹은 미친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번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저부터 해초를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중학교 졸업식 때 빚어진 뒤풀이 폭력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17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졸업식에 물대포를 배치하게, 다시는 못하게. 2번 당신도 옷 벗어, 그리고 사진 한 장 찍어. 3번 여기 채찍이 이네, 내 등을 때려줘, 세게, 더 세게. 4번 알몸 뒤풀이 현장에 직접 가봐라. 5번 주님이 허락한 시련이니 피해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 둘, 셋. 피안 4번. 4번. 정답입니다. 예. 선물 삼성. 네? 삼성이요. 삼성. 네. 아, 삼성을 생각한다. 비례. 아니, 지금 또 우리 박모 씨가 4권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더. 4권. 그러니까 오늘 신청할 수 있어요. 빌려보지 말고 이따 맞춰가지고. 예. 혹시 이분이 예. 사회평론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주소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알 수는 없는데, 예. 여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4권을 네. 그냥 묶어서 보내주셨어요.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네. 이 한 권 값이 말이죠. 이게 22,000원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후원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이거 하나가 2만 원대인데 예. 후원이. 예. 이 정도면 공식적인 후원 회사, 네. 후원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네. 이거 아니죠. 이거. 네. 저 네. 요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걸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욕하고 누구나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안전한 사안이 있을 때 딱 네. 등장합니다. 예전에 정권 초에 네. 일산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여자 어린이를 막 때리고 네. 데리고 그렇죠. 나가려고. 네. 그게 엘리베이터에서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네.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땐 일산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또. 경찰서를 갔어. 예, MB가. 사실 대통령은 전화만 해도 돼요. 예. 근데 경찰서로 달려가. 예. 그거를 또 기자들이 다 알아. 연락했다는 얘기지 내가 간다고. 예, 그렇지. 예. 몰래 갔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연락 다 하고 나 간다. 그렇게 경찰서 간 거죠. 예. 그리고 나영이 사건이었나요? 그때도 뭐 평생 가둬라. 네. 왜냐면 이런 사건은 사실 누구나 공부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예. 이럴 때 숟가락을 탁 얹으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다면 경찰서 달려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실종 수사 전담팀 인력을 충원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짜줬느냐, 아니면 뭐 어린이 성폭력 예방 예산을 짜줬느냐, 이거 안 한다는 거지. 법원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안 해. 예. 말만 하고 연출만 하고 이거 누가 못합니까? 내가 더 잘해 이런 거. 이벤트의 달인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자, 그런데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네. 참 이게
앞뒤가 맞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졸업식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발언 아까 맞추신 대로 이 뭐 현장에 가보라 이것도 있긴 한데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배들하고 학교하고 대화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졸업한 애들하고 그 막 베낀 애들하고 졸업을 시킨 학교하고 대화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나눠요? 그러니까요. 어? 네. 그리고요 장관 보고 말이죠. 현장에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뭐 옷을 남겨놨어요. 뭐 이거는 있습니까? 옷을 벗은 채로 거기 계속 서 있나요? 예, 이게 말이죠. 뭐 억류가 돼 있다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가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뭐 내가 봤을 때는 사건의 문제도 아니고 문화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게 그 도대체 상황 판단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있는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이런 발언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필요할 때. 네. 왜냐하면 이제 일선이 잘 안 돌아갈 때 대통령이 한번 발언해주면 사실은 돌아가죠. 막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할 일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말만 한번 툭 던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거기 예산을 배정해주고 법을 만들고 그러라고 그런 권력을 줬는데 그걸 안 해. 말만 해. 인기 관리. 영합적인.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저기 뭐야 졸업식 때 이런 경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저는 어느 정도의 이런 뭐랄까요? 일탈? 일탈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선이 문제인데. 그렇지 뭐저 밀가루 뿌리는 정도는 네.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고등학교 때요. 평소 싫어했던 선생님 차예요. 그 막 요만한 거 여자 옷 벗고 있고 뭐 여대생 뭐 전화 주세요. 그거를 차에 완전 다 뿌려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방송으로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소문나고. 누구야 더 줘 이런 거. 숨겨놓은 거 다 줘. 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1번 작가회의 누리집과 계좌를 압수수색해서 2번 작가회의 대표를 내쫓고 MB 측근을 그 자리에 앉혀서 3번 예산 지원을 조건으로 촛불 집회 불참 서약서를 강요해서 4번 작가회의 임원에 대해 뒷조사하는 등 공작 정치를 펴서 5번 원로 작가에게 장관이 성질 뻗쳐서 XX 등 막말을 해서 하나 둘 셋. S양 4번. 4번. 틀렸습니다. 예. P양 1번. S양 2번. 2번. P양 설마 아니겠지? 4번이야. 4번? 4번 아까 틀렸는데. 두 번을 연속으로 틀리는. 예. 3번이야. 3번. 어렵게. 네. 정말 상식을 가진. 옛날 옛날 얘기 아니에요? 촛불 집회? 2008년 얘기잖아요. 2008년 얘기긴 한데 인재소야. 지금 인재서.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네. 작가들한테 예. 촛불 집회 안 나간다고 서약서 쓰면 돈 줄게.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미친 거죠, 완전히 정말. 충성 서약서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선 어. 선물부터. 받아드릴까요? 답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봅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작가들한테 이 작가협회에 나가는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뭐 그걸로 가지고 책도 만들고 뭐 세계 작가협회에도 가고. 근데 그 돈을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면 돈을 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이 가만히 있어요? 촛불 집회를 또 일으키면 일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인가요? 뭐 그런 뜻이기도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 작가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걸 받는다는 게 상상에 가요? 그럼 작가들이 그걸 받겠어? 주지 마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책 안 만들고 작가 행사 취소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정권의 이 짓을 폭로하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글쓰기를 하겠다. 거꾸로. 예. 네.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하여간 저 이게 자체가 보도가 안 됐어요.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경향신문도 나왔어요. 경영 나왔군요. 예. 네. 하여간 기가 막힐 딴지보도 노릇입니다. 나왔습니다. 딴지보. 민족정농지. 네. 예, 딴지 그 외에서는 보도가 안 됐어요. 예. 몰랐죠. 그래서 향후 불법 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 반환은 물론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걸 써줘야 3,400만 원을 이제 지원해 준다. 그것도 3억 4천이 아니고 3,400만 원 가지고 협회 지원하는 돈 3,400, 1년 지원비가 3,400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거 가지고 3,400만 원에 양심을 팔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장찬 용식이라는 그런 우리 진중권 교수의 표현이 너무나 여기에 적확하게 문화 예술위. 예. 네. 여기 그 김정은 위원장을 내쫓고 네. 오광수 위원장인가요? 그 사람 갖다 네. 앉히더니 이런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인촌 장관이 앞으로 그 퇴임을 하고 정권이 끝난다면은 이 양반 문화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참여연대에서 예. 현 정권 최악의 장관을 뽑았습니다. 네. 정치인을. 당당히 1등으로 유인촌 장관이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최악의. 한국일보에서 MB 2주년을 맞아가지고 장관 그 평가 점수를 냈습니다. 네. 뒷부분에 계십니다. 네. 뭐 한국일보도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시는지. 네. 하긴 뭐 도덕성이 바닥이어도 대통령을 하는 세상입니다. 못할 것도 없어요. 예. 자, 4번 문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고 배삼룡 씨가 1971년 한 정부 홍보 집회에 나가서 연기했던 장면입니다. 보시죠. 와이셔츠가 당신을 입은 건지 당신이 와이셔츠를 입은 건지 분간을 못하겠잖아. 이래봬도 이게 우리 외삼촌이 외국 갔다 올 적에 사가져온 거야, 미국 갈 적에. 여보시오, 아무리 외국 거고 물건이 좋다고 해도 여보, 와이셔츠 갖다 남이 입더면 어떻게 당신 입어? 에휴, 목이 그러지 맞으면 마세요. 여기가 안 맞고 여기가 맞으면 여기가 안 맞고 다 그런 거 아니야, 여보. 그래서 남이 나라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를 갖다 따면 이거 국산을 갖다 그렇치는 거라고. 국산을 그렇치는 거 알아요? 아유, 그런 건 빨리빨리 고쳐야죠. 아유. 그럼 우리나라 제도에 맞게. 맞아요. 네, 그런 걸 적어놔야 된다고. 우리 제도에 맞게 맞아요. 분수에 맞는 우리 것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남의 그러니까. 나라가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봐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 분수에 맞는 그런 제도를 갖다 만들어 놓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알았어요, 여보? 이 정부 홍보 공연은 어떤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 것일까요? 1번 직선제 개헌, 2번 사서우입 개헌, 3번 삼선 개헌, 4번 유신 개헌, 5번 내각제 개헌. 하나, 둘, 셋. 그냥 3번이에요. 3번, 그냥 4번. 4번.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때 유신기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대통령 2번밖에 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3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선 기원을 시도했습니다. 3번 하니까 4번도 하고 싶고 영원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구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 즉 대통령 직선제를 안 하고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간선제로 대통령 뽑는.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 다 박정희 대통령 팬클럽 회원들이겠죠. 뭐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영구히 자기가 그만두기 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예. 유신헌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코미디언들이 정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동원이 많이 됐죠. 그렇죠. 네. 유세할 때도 동원이 되고 동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인촌 장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유인촌 장관이 그렇게 코미디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블랙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 네. 다만 그때하고의 차이점은 그때 코미디언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안 하면은 혼나니까 했다면 지금 유인촌 장관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고 있다는 거. 네. 자발적으로. 그게 차이점이죠. 하지만 코미디언인 건 똑같습니다. 사실 저 듣기 참 거슬렸던 말이 바로 분수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교과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예. 토착형 토착형. 민주주의라고 예.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예. 민주주의가 아닌데 예.
똑같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는 영구집권을 허용하니까 네. 그걸 이제 민주주의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착형 민주주의라고 말을 만들어내죠. 예. 네. 그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표로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거는 분수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도 그렇습니다. 4대강을 녹색이라고. 갑자기. 세종시 수정안을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말이죠. 정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그냥 A급 그 연예인입니다. 당시에 그 지금 나오는 그 배삼용 씨를 비롯해서 구봉석, 곽규석 씨, 프라이보이 아닙니까? 그 곽규석 지금으로 씨. 치면 이제 유재석, 강호동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아주 대단한 그런 당대 최고의 연예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큐시트를 갖고 있는데 그 보니까 김상희 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니걸스가 나오고 바니걸스 알죠? 네, 나중에 이제 소녀시대라고 봐야죠. 네, 반대. 그렇습니다. 토끼 소녀였는데 하춘화, 패티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한 곡 하고 이 헌법 이거 통과시키면은 농어촌이 발전한다. 막 이런 걸 또 멘트로 하도록 또 이렇게 다 큐시트를 짰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말이죠. 최근에는 4대강 관련해서 퀴즈 경품비로 4,600만 원. 행복도시 홍보물을 위해서 22만 장 만들어가지고 5억 예산 들이고 뭐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그거 말고도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돈을 쓰면 쓸수록 역효과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게.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 바닥이 늘어나고 네. 사람들이 정체를 눈치채고. 네. 예. 아니 유신 개헌을 하면 농어촌이 살아난다 이런 터무니없는 논리를 보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4대강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뭐 4대강이 녹색이다. 예, 세종시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어떻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 네. 논리가. 그 하는 방법이나 이 컨셉의 그 유치함 이건 뭐 아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부 정책을 저런 식으로 홍보한다는 게. 지금 저희도 대학생이잖아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들어가고 싶은 대학생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가서 째빠지게 일하는 거 다 아니까. 근데 막상 저희들이 뭐 자영업이나 이런 걸 새롭게 창출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복지 잘 되고 임금 그 생활금 주고 이런 데가 찾아보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겨자 먹기로 그냥 자기 인생 좀 뭔지 알면서도 삼성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써 그냥 하는 거고. 월급 준다 그러면 들어갈 거야. 솔직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삼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성품 받았어요? 아니야, 머니플랜. 플랜, 예, 머니플랜을 받아가셨습니다. 예. 자, 5번 문제 가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한겨레 21 799호에 실린 이태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대기업 홍보실 차장과 술잔을 기울이던 저녁 자리였다. 시시콜콜한 기업 안팎의 이야기부터 잡다한 연애가 뒷담화까지 오가던 말머리가 삐리리 사태에 이르렀다. 삐리리 사태의 원인이 뭐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언론과 기업의 유착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눈이 번쩍 뜨였다. 삐리리에 들어갈 말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경향신문의 삼성 비판 칼럼 누락, 2번 토요타, 3번 중앙일보 비자금, 4번 김용철 변호사의 책 신문 광고 거부, 5번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강행 처리. C양 4번. 4번 틀렸습니다. C양 1번. 1번, C양 2번. 2번. 자, 선물. 선물 생각한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네.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네. 그 일본 언론은 외국 언론처럼 엄격한 시승을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 연비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검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자, 그럼 왜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침묵을 했느냐? 토요타 자동차가 최고의 광고주거든요. 1년에 1조 3천억의 광고비를 푼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요. 신문과 방송들이 말이죠. 토요타 자동차
홍보팀에서 홍보 자료를 내놓지도 않았는데도 지들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로 실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토요타에 관련해서 불리한 기사는 단 한 줄도 안 내다가 결국 토요타는 견제 세력이 없다 보니까 지들 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미국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대망신을 당하고 있고 거의 죽이기에 가까운 그런 공세를 제대로 당하고 걸린 있는 거죠. 거죠. 예.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냐? 네. 이런 압도적인 특별 대우를 받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보팀이 비판하려고 그 기사를 빼달라 뭐 그런 우리 광고 좀 줄 테니 그걸 빼달라 이렇게 긴장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네. 요즘은 이 홍보팀이 할 일이 없답니다. 네. 왜? 미리 알아서 다 써주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네. 언론들이. 예. 광고 안 줄까봐 미리. 음. 그리고 홍보팀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는 압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인데 광고 1위기 때문에 광고 물량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토요타하고? 네. 예. 토요타는 3세에게 불법 세습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전방위로 비자금을 이 삼성을 생각한다. 이 김수환 변호사의 책을 보면 10조에 이르는 비자금을 만들어 놓지도 않죠. 네. 그리고 이 삼성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좀 얘기를 더 하자면 삼성에서 2세에서 3세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전무로 이제 삼성그룹을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불법을 저질러야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네. 면죄부를 줬죠. 무혐의로. 네.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5대6으로 났어요. 그때 네.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에 대해서 네. 5대6으로 무죄. 그러니까 6명이 무죄, 5명은 사실은 유죄라고 했단 말이죠. 네. 딱 한 사람이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대법원의 한 사람. 예. 그분이 바로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그 왜 촛불 집회 때 그분 물러가라고 사실 재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다가 네. 법원 판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렇죠. 법원 판사들이 물러가라고 막 했단 말이에요. 왜 버티나 했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에 요 한 표를 던지려고 버틴 게 아니겠는가.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표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났다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전무로 삼성그룹을 못 넘깁니다. 이재용 부사장입니다. 이재용 부사장입니다.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전무였는데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어 줬죠. 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주신 역할이 또 있습니다. 위대한. 네, 이 금산법이 또 문제였거든요. 금산법이라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벌이 은행을 가질 수 없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건데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은 제조업체의 지분을 5%만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제한을 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삼성은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삼성이라는 곳이 사실 이 삼성 이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1%대. 에버랜드 지분 상당수를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버랜드 회사가 이번에는 삼성생명의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건 순환 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가지고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데 여기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5%밖에 못 가진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순환 지배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산 분리를 완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래야지 삼성이 이재용 씨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이 완화를 팍팍팍 해주시고 계시죠. 끊임없는 또 후원 끝에 또 이 사면 복권까지 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위해서. 완벽하게 세트로 예, 다 해결해 주신 거죠. 패키지 문제는. 서비스를 하셨는데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 이제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언론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경향신문에 삼성 비판성 그 칼럼이 실려야 하는데 못 실렸습니다. 네. 뺐어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의 막내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명박은 조져도 되고 삼성은 조지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네.
경향신문이 일면에다가 알림란을 통해서 저희가 대기업 보도에 있어서 엄정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반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좀 씁쓸했습니다. 예. 아니 삼성 없이도 비판 언론이 설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 이런 참 안타까움을 갖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비판 언론이 삼성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겨레 경향신문이 좀 삼성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려면은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구독도 필요하지만 광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뭐 이게 많은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 의견 광고라도 좀 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의견 광고, 생일 축하, 뭐 청혼 이런 생활 광고가 많이 실리죠. 66,000원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66,000원. 예.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근데? 그럼요. 더 많이 내시고요. 걱정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 광고 이런 것들을 많이 내심으로써 이 지면이 삼성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감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촛불 때만 이렇게 반짝하지 말고 예. 영구히 비판 언론이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줘야 우리가 후대와 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네. 우리가 그것도 한 방법인데 네. 그렇게 하자면 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삼성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삼성을 바꾸면 되나요? 삼성의 지배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정권 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졌죠. 모든 걸 다 합법화 해버렸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시청자 퀴즈는 이랬죠. 이번 밴쿠버 올림픽을 한 방송사가 단독 중계하고 있는데 올림픽 경기 말고도 한 채널에서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답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문제를 냈는데 이명박 작가, 정운찬 작가 스페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두 분 얘기는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각종 어록과 행태로 도배를 해도 지루하지 않을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답을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당첨되신 분이 한모 씨인데 이분이 그 김용철 형님 책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답을 보내신다면서 이렇게 답을 보내오셨는데 채택되셨습니다. 원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저희가 우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퀴즈? 주소가 없어요.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시청자 퀴즈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현 시국에 빗댈 경우 이 사진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요? 답을 보내주세요. 뭐 그림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낚인 네. 그 물고기가 누구겠느냐? 예. 네. 뭐 많은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월척은 정다랑어라고. 저는 그분의 상태를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를 뜨면은 네. 이게 회가 그렇게 되는 상태인데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예. 네.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회처진 상태죠. 예, 회처진 상태. 그런 느낌을 회처진 받습니다. 직후 상태. 예. 정다랑어. 정다랑어. 예. 자 그러면 소감 듣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이런 재밌는 퀴즈 프로그램 나왔는데 제가 얼굴을 가린 안경을 계속 찾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후진 사이 같아요. 지금이 얼굴을 이렇게 제가 알리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래도 제가 제 생계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인이에요. 준비된 멘트. 네, 미인이라서 멋졌어요, 얼굴을 준비된 멘트. 공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가 서려 있습니다. 저는 너무 소수자라고 생각해요, 진보 쪽이. 여기서 이렇게 올바른 발언이라고 해도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꽤 있어 요즘. 있어. 왜 이래? 있지만 제 주위에서도 그냥 듣고 옳은 소리야 하고 투표는 가는 사람 있고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좀 그런 고리가 하루빨리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좀 많이 펴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포트를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여기서 금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30회입니다. 30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